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교회를 향한 재언의 두 번째 시리즈 교회 역량 강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함께 섬겨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어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바람으로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으로만 머물렀을 때는 어떤 기회도 포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내적인 역량을 강화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가 추구해 가야 되는 내적인 역량 강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세상과 사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달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적 역량 강화가 왜 내적 강화 역량이어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지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엣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 도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그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2020년도까지 줄기차게 하드 엣지 부분을 강력하게 도모해 왔습니다. 교회 건축과 또 시설물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예배를 강화하고 소그룹을 강화하고 전도에 대한 강력한 이벤트를 도모해 가는 등등의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외적인 강화를 할 만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회가 내적 역량을 강화할 적절한 시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지금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이벤트를 구상하기보다는 우리의 에너지를 안으로 향하는 내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정적인 지속성장 가능하기 위한 전략적 엣지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3탄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략적인 접근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되 오늘은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강화해야 할까? 무엇을 강화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강점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강점과 또 교회 공동체의 강점을 우리는 구분하여 이것을 일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각각의 강점들을 도출해내고 이 강점과 잠재력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이 일들이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첫 번째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강점은 또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강점이 없다고 한다면 강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점만 이끌어내면 완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역량은 강점을 끌어낸 다음에 할 일은 이것을 프로세싱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강점이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이 없이는 결코 강점이 극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것을 해가고 싶어 할 때는 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단계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면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것을 해가기 위한 프로세싱과 그리고 그것이 수행해야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강력하게 구축해 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그 공동체의 성패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성장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21세기를 인재 경영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기업체에 어떤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패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여러분 극대화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줘서 정말 최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취약 부분들을 보완하는 서로의 기회를 우리는 내적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표를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지만 모든 공동체들과 또 기업체들, 비영리단체, 영리단체들 할 것 없이 이런 균형 성과표를 작성하고 이 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수기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대부분 다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과거에는 대부분 호텔의 컨벤션 센터나 그리고 펑션룸 같은 곳에서 무슨 세미나들을 주로 기업들이 하느냐 하면요. 중간 간부들의 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세미나 이런 것들을 도모합니다. 그럼 역량 강화 이런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할 때 반드시 대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BSC의 균형 성과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것을 설정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또 그 다음 연도에 미래적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관례이고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교회는 이러한 BSC의 균형 성과표 하나를 작성해 두는 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BSC를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BSC에 대한 하부적인 모든 구조들을 하나하나에 대하여 여러분 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형성하고 구비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도출해 낼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여러분의 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철학을 따라서 이 비전을 성취하려고 합니까? 이 비전이 설정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인 테마들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이 성취하고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이 BSC라고 하는 것은 균형 발전입니다. 그 균형이 뭐냐 하면 재정적인 것, 그리고 청중적인 것, 체계화, 학습과 성장의 5가지의 지표들이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중의 관점이란 지역사회 사람들입니다. 지역민들이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적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각자가 담임 목회자로부터 우리 교회 중직자들 각각의 영역들과 그리고 팀들과 위원회를 통하여 그들이 해나가야 되는 마땅한 핵심 성과 지표들을 형성하고 설정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체크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내적 역량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표준 역량 3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스탠다드입니다. 이것은 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역량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역량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접목하고 또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표준의 첫 번째는 기초행동역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5년 안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게 기초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조직의 헌신도, 우리 성도들의 적응력, 우리 중직자들의 자기 통제력, 그리고 모두가 목회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전문가라고 하는 의식, 교회가 바라는 윤리적인 의식들, 우리가 얼마나 교회 사역들이 교인들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로서 경영 마인드가 얼마큼 효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 수행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무라는 게 지금 뭘까요? 사역하는 거죠. 우리에게 감당해야 되는 그 직무들을 어떤 수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집하십시오. 이것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느냐, 그 데이터가 근간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민들이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까요? 그들의 필요사항들을 설문을 통해서든 그들의 필요사항을 다 정립해서 이것을 데이터를 구축하면 그저 가장 높은 통계치가 나오는 것이 지역민들의 우선순위의 필요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를 의식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이번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여 우리의 문제의 의식과 문제를 이해하는 일에 여러분이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책 수행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책이 무엇이죠?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수행이 되지 않는 이유와 수행되어야 되는 그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직무 수행 능력 역량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무 수행에서는 여러분, 전략적 접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고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1세기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전략적 사고를 구축한 리더가 요구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케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적 역량을 강화할 때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도 가늠하는 잣대가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준은 관리 및 관계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 가지에 필요한 역량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따져보시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다 중요합니다. 어느 거 하나도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소속되어 있던 하위 역량들의 부족성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관리와 관계 역량의 부족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벌써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교회가 이런 역량을 다 어떻게 겸비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이러한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강화된 영역은 더욱더 강화시키고 부족한 역량들은 점점점 키워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자요, 지도자요, 관리자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관리와 관계 역량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직무 수행 역량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초 역량, 행동 역량군이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더 이상 외부 역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형 교회가 성장 지속 가능한 이유는 이런 기초 행동 역량과 직무 수행 역량과 그리고 관리와 관계 역량, 이런 요소들이 그 중대형 교회는 충분하게 공유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 3가지 표준 역량 안에는 인력 구성도가 많아야 한다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3가지 기본적인 표준 역량을 강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점점 지속 성장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내부 역량 강화를 해서 담임 목사 요건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갖춰야 되는 5가지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는 투명성과, 두 번째는 변화를, 세 번째는 유능성을, 네 번째는 지역을 섬기고, 5번째는 리더십을 겸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역량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구축해야 될 아주 중요한 5가지의 내적 역량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위 구조에 있는 각각의 5가지의 내적 역량의 구성 요소 안에, 그 요건 안에 또 하부 구조 역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교회가 갖춰야 되는 역량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담임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가 내적 역량을 겸비해 가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투명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투명성 안에는 이와 같은 4가지의 하위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위 역량이 구축되지 못하면 투명성의 내적 역량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우리 모두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그동안에 20년 가까이 컨설팅을 해온 가운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문제를 갖고 있는 담임 목회자를 향하는 역량 가운데 부족성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의사소통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적 역량을 강화할 때입니다. 내적 역량을 강화하셔야 외적 역량이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뭐가 나오느냐고요? 전략적 역량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뒤를 감추고 있을 때, 내가 어두운 것들을 가리고 있을 때 의사소통은 원만하지 않게 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명성을 위해서는 전적인 신뢰감을 주는 것이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신뢰를 상실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사역을 전행하자고 호소한들 그들은 신뢰하지 않는 지도자를 따라갈 리가 만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오늘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정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내적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창의성과 혁신 주도를 가장 강력한 요건 중에 하위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도모할 때입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서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리드해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얘기하듯이 이전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창의적인 사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하십시오. 혁신과 변화는 다릅니다. 변화는 어떤 한 장소를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새롭게 개선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혁신은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기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교회를 변화하자를 뛰어넘어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변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나 스스로가. 교회를 혁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다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능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유능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유능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능력이 유효한 것을 보고 유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힌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많이 배우고 익혔던 그것을 현장감 있게끔 쓸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라. 이것이 유능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위 구조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전문가 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목회적 전문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들 가운데서 성직자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어떤 것보다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자기의 역량을 구비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 기능을 감당하는 목사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강화하십시오. 이것이 내적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합당한 이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거나 이상하게 해석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서기를 통하여 시대적인 언어로 바꿔내는 역량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합한 언어로 바꿔낼 수 있도록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 것, 이것이 내적 역량의 유능성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지역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중소형 교회들은 목회자가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고하고 교회 안에서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 앞만을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우리는 내적 역량, 지역의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 가치를 형성해낼 것인가를 생각해내는 것이 내적 역량입니다. 이것은 외적 역량이 아니고 내적인 역량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지역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교회는 교회만의 잔치를 하거나 교회만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지역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역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함께 숨을 쉬고 지역과 함께 아파하고 지역과 함께 공동적 선을 함께 추구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적 역량 중에 지역의 서비스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리더십의 역량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갖춘 그런 리더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리더를 갖춘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심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 리더 유산을 통하여 리더십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의하고 함께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리더 유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물론 강의를 함께 나중에 끝난 뒤에 이것을 시청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서 리더십을 강의도 듣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토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리더십의 크기가 공동체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영적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의 파이를 키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힘을 가지라가 아니고 리더십의 영역을 점점점 키워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역량 강화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10탄까지의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쓴 책을 통하여 우리 지도자들이 갖춰야 되는 핵심 역량에 대한 18가지를 함께 공부해 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리더 유산을 통하여 내가 이 18가지 역량군들에 대하여 조목조목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청하는 여러분, 리더십 안에 갖춰진 하위 역량들을 가만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모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적 역량을 키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와 같이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다닐 만한 그럴 만한 사회적 상황도 아니고 교회적 환경도 그렇게 형성되지 못할 이때는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길러서 외부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줄 그때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내적인 힘을 다지고 또 다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이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키우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키우고 또 교인들을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대로 세워내고 키워내는 내적 역량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도모해 나감으로 우리 공동체를 강건하고 탄탄하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성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영적인 리더십을 강화할 수가 없음을 명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다고 하여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해 가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역량의 파이를 점점점 그 지경을 확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키우는 것만큼 우리의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다시 새롭게 회복해내실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향하여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가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3탄에서부터 10탄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제4의 공간으로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음으로 가야 되는 제4의 공간적 교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교회들이 역량들이 점점점 강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시 외부적 역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거칠 때에 준비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셔서 이 강화된 그 역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강의를 시청하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또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와 연구소로 함께 문의해 주셔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저희들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4의 공간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